의정부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환승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GTX-C 노선과 병행해 의정부역의 GTX 환승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선거 구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확정되면 안 전 의장은 시의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포천 추산초등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된 2명은 확진자의 가족으로 검사를 받기 직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김장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의정부의 한 대학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직접 키운 배추로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환승센터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의정부역을 포함한 10개 역을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GTX-C 노선과 병행해 의정부역에 GTX 환승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역에 GTX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1호선 의정부역에서 GTX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수원에서 양주를 잇는 GTX-C 노선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말 착공 예정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누적 이용객이 올해 9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내년에는 이용객이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 이후 올해로 8년 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노선을 연장하고 경전철 운행 경로와 겹치는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구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확정되면 안 전 시장은 시의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당시 선거 구민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 전 의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현직 시의원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지역의 토박이로 오랫동안 봉사해온 점을 참작해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안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포천 추산초등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12일 추가 확진된 2명은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전 받은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에는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26일 학생 1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학생과 교사, 가족 등으로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김장조차 담그기 힘든 이웃들이 많은데요. 의정부의 한 대학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직접 키운 배추로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커다란 김장터로 변신했습니다. 절인 배추와 각종 양념이 수북히 쌓이고 김장을 담그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잘 절인 배추에 빨갛게 준비된 김치 속, 배춧잎 사이사이를 야무지게 버무리면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완성됩니다. 양념 넣을 때 너무 많이 넣으면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살살살살 아기 다루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해갖고 통에 넣으시면 돼요. 교직원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지난 사흘간 만든 김장은 2,500포기. 허리와 어깨가 아프고 저려오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연례 행사로 가족끼리 하던 이런 김장 행사를
학교의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이념을 실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보람차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장에 사용한 배추와 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 가을부터 물과 거름을 주며 정성스럽게 키운 김장 재료여서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학교에 있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에 배추를 심고 그 배추를 저희가 캐서 이제 김장을 담그는 거거든요. 직접 캔 배추를 가지고 해서 좀 더 정성이 들어 있는 거죠. 잘 버무려진 김장은 정성스럽게 포장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의정부와 동두천 등 4개의 시군 어려운 이웃 200여 가구가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마음은 더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파주 지역의 소외계층 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신한지대 대학교의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만든 사랑의 김치가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 가정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 북부는 역사와 생태가 살아있는 곳으로 불리는데요. 여기에 지역 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여러 전시회와 행사가 열려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로비에서 고려인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63년 연해주 이주에서 시작된 초기 정착 시기부터 1973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강제 이주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도내에는 국내 8만 고려인 동포 중 3만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의 역사와 삶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은 물론 도내 거주 고려인에게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동질감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공연예술축제 예술극장 보물찾기가 의정부 문화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술극장 보물찾기는 지난 2016년 시작돼 톡톡 튀는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경기 북부 대표 가족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어린이 가족극 전문 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한뼘 공연과 다양한 공연 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완성도 높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다음 달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됩니다. 양주시청 감동갤러리에서는 발달장애인 양서연 작가의 개인전이 한창입니다. 작가가 생각하는 행복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로 수채화로 그린 인물화와 풍경화 30여 점이 감동을 더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기억을 그린 작품을 감상하면서 지친 일상 속 편안함과 행복감을 맛보길 바란다고 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방대학의 현실을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0년도 부산대 모집 인원은 정시와 수시 모두 포함해서 4,509명이었습니다. 이 중 3,400여 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합격생 4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올해 26만 명이 지금 태어나는데 18년 후에 한 40%가 대학에 온다고 보면은 학교에 온다고 본다면은 그럼 대학 10개 중에 8개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건 강력한 어떤 특별법 제정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고3 학생과 재수생, 대학 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하면 올해 대입 가능 인구는 48만여 명, 그런데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은 53만여 명입니다.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정원을 못 채우는 대입 역전 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 경쟁률 급감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 지역 대학들의 수시 평균 경쟁률은 14.7대 1이었지만 지방권 대학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6대 1에 그쳤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험생 한 명이 6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방권 대학의 상당수가 정원 미달을 기록한 겁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 6대1 미만인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곳, 부산 10곳, 전남이 9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충남대에서는 수능 전 영역 1등급자가 입학할 경우 학사와 석박사 전 과정 등록금 면제는 물론이고 한 달에 12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지방대학들은 저마다 파격적인 장학 혜택과 선물 등의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신입생이 지방대학에 입학해도 자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대학 자퇴생은 경북대가 2,300여 명,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2,200여 명에 달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퇴생들의 대다수가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에 편입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합격하고도 중도 탈락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취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저출산 등으로 2037년이 되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지방대가 209곳, 전체의 84%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으로 흩자. 아니면은 서울에 학령 인구 대비 30% 정원을 묶자. 묶지 않으면 전부 서울에 대학보다 먼저 들어가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잖아요. 지방대학의 체질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투입 등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묘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는 정부의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꼽힙니다. 실제로 지방대 학생 한 명이 받는 국고 보조금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요. 재정 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세워진 충남도립대. 대통령 공약으로 설립된 만큼 개교 초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충남도가 운영을 도맡은 뒤부턴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론 기반시설 확충 등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 그나마 전국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목적성 사업비는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도권 대학들과의 힘겨운 경쟁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대학교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점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단순히 인재 육성의 기관으로 바라보는 소극적 관점을 벗어나 양극화 해소와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실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 격차는 상당합니다. 2018년 사립대학생 1인당 국고 보조금입니다. 지방은 181만 원으로 수도권 386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1996년엔 수도권의 70%였는데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겁니다. 대학별 지원액을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곳이 절반 가까이를 가져갔는데 지방은 포항공대 한 곳이 유일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기업으로부터 연구 등을 의뢰받아 얻는 수익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학생 1인당 산학협력 수익은 38만 원으로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평가를 통한 선별적, 차등적 지원이 대학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여 년 넘게 지금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정 지원 방식이 확대되면서 물정적 성과도 있지만 폐단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학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폭을 좀 확대하고 지금과 같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수 목적 지원 사업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등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